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마포 지역 서점 활성화 관련된 조례입니다. 조례 관련된 토론회예요. 이게 저희가 올해 마포 동네 책방 페스티벌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의 조례를 좀 개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준비한 토론회이고요. 물론 이제 차영 의원께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된 향후에 이제 추가 활동을 하셔서 조례 제정을 이제 개정을 발의하실 건데요. 결과는 낙관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이제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지원금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이제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기도 해서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에 앞서서요. 그제죠. 네. 이태원에서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날 이제 희생되신 분이나 그 유가족분들 그리고 부상자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좀 드리고요. 빨리 조속하게 이 문제가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얘기되고 잘 정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서로 얼굴도 알고 그러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인사 한 번씩은 좀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순서대로 차혜영 의원님부터 여기 앞에 이걸 꼭 눌러주시죠. 네, 차혜영 의원님부터 인사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교동 망원일동의 구의원 차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제하고 넥스트 컬처랩 대표 그리고 전에 경의선 책거리 총감독으로 활동했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책방 개통인의 책놀이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영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점문화발전소고요. 전에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사무국장으로 했고 지금 현재 서점문화발전소와 여기 마포구에 있는 합지사 커뮤니티 공간의 실장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정동에서 아인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평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방연이 운영하고 있는 구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정동 B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손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원동에서 책방 이올시다 운영하고 있는 박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우북스 대표 배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포 FM의 송덕호라고 하고요. 오늘 지금 이 토론회에 좀 같이 참석하고 계시는 차혜영 의원님께서 아마 이태원 사고 현장을 가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마 12시 정도 돼서는 아마 일어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 두 분이 발제해 주셨어요. 네, 김정현 총감독님 먼저 발제를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차영 의원님 발제를 듣고 그리고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 발제를 대부분 아마 조례를 보고 오셨을 거라고 예상하고 간략하게만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열리는 합정책방 골목길하고 재작년 해서
그 마포문화재단의 문화로드맵에 그 서점 관련된 행사 3년 차 진행하고 다음 주에 또 행사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서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발제 좀 간략하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는 오늘 이 출력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나갈 거고요. 우선 서점의 분류입니다. 아마 판매 장소로 인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매장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의 기준이 있어서 판매 형태와 판매 장소, 서점의 규모로 서점을 분류하는데요. 우선 그 다양한 서점의 정의와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로 서점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규모의 매장과 또 이 다양한 도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력을 활용한 운영이 있는지라고 해서 판매 형태, 판매 장소, 서점 규모로 서점 분류하고 있고요. 지역 서점을 지칭하는 용어의 종류와 용례입니다. 사실 지역 서점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혹은 서점에 대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서 사실 조례에 따라 용어가 좀 각기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서점이라고 칭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에 관한 조례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는 대형 체인 서점을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소규모의 매장은 아마 지역 곳곳에 운영된다는 조례 사항이 또 있고요. 마을 서점으로는 아마 성북구의 마을 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용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서점은 경기도 동네 서점 상품권으로 아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목 서점은 서울 송파구에서 골목 서점 활성화 조례 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빠진 거는 독립 서점이라는 용어인데요. 아마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되 특정 분야 서적만 다루거나 특정 컨셉으로 운영되는 서점을 독립서점으로 지칭하고 있고요. 아마 매장의 소유 여부와 보유 도서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서점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역서점, 독립서점이 좀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서점에 대한 방향성과 지향점으로 제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아마 지금 보시는 표 아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등록된 곳입니다. 총 지금 47건인데요. 교육청에서 등록된 곳이 총 3곳입니다. 강원도, 부산,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교육청 요 3곳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총 44개입니다. 그리고 17개 광역시 중에서 13곳에서 서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2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조례를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50여 곳의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지역이나 정부에서 이 법률 제정을 통해서 독서 생태계 조성의 거점으로 지역서점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출판사가 많이 등록되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록된 출판사는 6만 개가 넘는 반면에 서점은 사실 2천여 개밖에 안 되는 약간 불균형한 현상이 유지되어 있음을 또 연구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주요 자치단체별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관련 조례 내용인데요. 아마 가장 먼저 제정된 조례를 중심으로 정리된 표입니다. 아마 표를 보시면은 제정 이유, 그리고 정의,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서울, 부산, 경기도, 인천, 광역, 그리고 전라남도 보시면은 사실 표로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거의 지역 서점에 대한 정의와 제정 이유, 그리고 주요 내용들이 조금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로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은 그 지역 서점의 조례 주요 내용 비교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다양한 이제 매출에 대한 연구가 보고서가 정리가 됐었는데요. 아마 그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소상공인이 우선 이제 지역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조례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선 구매 제도가 있는지, 인증제가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또 이 포럼 하면서 정리된 내용으로 보시면 좀 예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례 분석 우선 내용으로 보시면은 우선 지역 서점의 정의는 해당 지역의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도서를 전시 판매하고 있는 서점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조례 제정의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장을 도모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 독서 문화 확산과 지능에 이바지한다. 가 주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서점 활성화를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서점에 의한 조례 주요 내용인데요. 대부분은 아마 지역 서점의 현황과 여건, 그리고 정책의 기본 방향, 그리고 지원 사업의 추진, 그리고 지역 서점 인증, 창업, 컨설팅, 그리고 다양한 도서관들, 각 기관과의 협력 사업들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독서 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역 서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를 통해서 서점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경기도가 가장 좀 활발하게 서점 조례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와 마포구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조례표로 보시면 경기도와의 목적과 마포구의 목적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지만 마포구에는 이 목적 자체의 독서문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지역 서점이라는 그 서점의 정의를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포구단이고, 그리고 마포구에서는 그 축제 위주 행사가 문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점, 그리고 약간 구체적인 논의들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보시면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규모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제3조 적용 범위를 보시면 창업 예정자에 대한 지원을 또 정책적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4조에는 다양한 완전한 도서점까지 정착, 그리고 지역 서점 우선 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제4조 3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제6조에 지역 서점 도서 우선 구매라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지역 서점 육성에 대한 부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5조에는 이제 지역에 대한 서점의 활성화 지원 계획인데요. 여기에도 조금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자금에 대한 부분, 경영에 대한 부분, 또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영 컨설팅, 그다음에 그 다양한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마포구의 특성을 좀 살려서 다양한 문화 행사, 작가의 만남이라든지 각종 축제, 그리고 지역 서점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 서점의 제6조에 보시면 지역 서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경기도에서는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 경기도하고 지금 경기 콘텐츠진흥원하고 이 지역 서점 조례에 기반한 정책 사업들,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진원 같은 그 컨진원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심사를 가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서점, 근데 이제 인증을 받은 지역 서점 인증을 받은 곳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6조의 2를 보시면 지역 서점 인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가 지금 지역 서점 좀 인증을 원하는 지역 서점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 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으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서점으로 인증을 받으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다양한 정책 지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금 서점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무조건 인증을 받은 지역 서점 인증된 서점만 참가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다양한 정책 반영과 그리고 문화 컨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7조입니다. 제7조는 지역 서점 위원회 설치입니다. 근데 이제 마포구에 이제 조례는 없죠. 지역 서점 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마포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8조입니다.
제8조로 넘어가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요. 위원회 구성 자체를 굉장히 넓은 분포로 전문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각 특화된 전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고 다양한 도서관 그리고 독서문화 그리고 출판문화산업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들 그리고 직접 지역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대학교의 부교수 그리고 서점 관련된 협회 단체 이런 식으로 약간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서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위촉에 대한 위촉 해제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10조 그리고 11조, 12조까지가 지금 다 지역 서점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 서점 인증에 대한 부분도요. 지역 서점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통과된 분들에 한해서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 지금 경기도 서점위원회 이슈는 어린이 서점입니다. 그 어린이 서점에 대한 인증 절차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어린이 서점에 대한 기준, 그 명확성, 어떻게 둘 것인가, 실제 매장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서점을 경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들, 그리고 이 어린이 서점들도 지역 서점으로 인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계속 지금 이번 달에도 회의를 진행해서 한 번 더 어린이 서점에 대한 그 인증 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3조 보시면은 지역 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근데 지금 마포구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마포구에서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의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례만 내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제14조에 보시면 업무의 위탁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표창에 대한 부분, 마포구와 동일하게 포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서점 조례 아까 보셨던 표에 보시면요. 이 서점 조례를 하고 나서 서점이 매출이 감소했냐 증가했냐라는 연구 사업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연구 사업이라기보단 연구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살펴보니까 사실 이제 이 지역 그 서점 조례가 그 진행된 곳에서는 유의미하지만 좀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매출이 증대된 거죠. 그래서 강원, 충북, 충남 서점은 매출이 좀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이 늦게 제정이 됐습니다. 서점 조례가 그 지역 서점의 진흥 조례가 늦게 제정됨에 따라서 약간 그거와 완전 뭐 반영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소재 서점은 유의미하게 사실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 아마 이제 전체적인 분포도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의 매출 증대와 연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하시고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지역사정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제 포럼하기 위해서 여기 다 모이셨는데요. 아마 프랑스에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수 혹은 독립 서점에 대한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이자 대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역 서점과 도서관 및 관공서와의 연계 운영을 메인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영국 등은 다양한 행사 지원 그리고 홍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의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관련 조례 방향으로 좀 오늘 아마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그 서점에 대한 범위 설정과 정의의 개념들이 포괄적으로 됐을 때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서점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개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서점에 대한 정의의 명확성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결국은 서점과 혹은 책과 공간 그리고 책과 사람과의 연결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서점의 향후 비전과 관련된 조례가 성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들 그리고 다양한 지역 서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안의 근본 대책 그리고 정책적 분야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책을 좀 단순히 이제 판매 대상으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자구적 노력도 필요한 반면 사실은 지역서점 스스로가 또 변화를 도모해야 될 필요성을 또 인지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 자세들과 마인드를 갖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서점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역의 문화 공간들 혹은 독서 문화 공간으로서의 개념들과 그리고 이 독서 문화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 책 문화 확산, 그리고 독서 운동 진흥, 그리고 책 읽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지역 서점의 도서 판매 경로가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기관,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서점과 좀 연계해서 다각적인 도서 판매 경로가 좀 다양해지는 그런 방법들의 정책 지원들이 좀 나오면 조례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또 그 지원 사업들, 그리고 정책적 사업들, 그리고 마포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출판사가 거의 저희가 3,000개가 넘죠. 등록된 출판사가 거의 한 3,000개에서 4,000개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출판사하고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 서점 인증제도 검토, 그리고 다양한 그 책과 관련된 행사들, 축제들 굉장히 마포구에 많잖아요. 이런 곳들과의 연계성,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기능으로서의 다양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오늘 좀 다양한 토론과 의견을 통해서 조례에 좀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시행 방향, 행방을 마련함으로써 사실 지속 가능한 형태의 대안과 그리고 조례 방향이 수행되어야 됨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차영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조례안 개정과 관련된 뭐 근거라든지 조례안 개정 조례안이죠. 네, 관련된 이야기로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하실까요? 네. 그 문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원안 조례랑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를 비교한 문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조례 개정을 왜 하려고 하는지랑 목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김정현 대표님께서 앞서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동의되는 부분들을 우선 개정하려고 하였고, 네, 앞서 또 이야기 드리는 건 사실 이렇게 지역서점 조례 관련해가지고 이 지역서점 대표님들이나 이거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과 논의를 처음 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집행부랑 사실 좀 이렇게 서로의 상의나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이후에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먼저 개정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는 2019년 4월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 목적은 마포구 소재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생활문화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해서 구민의 뭐 삶과 질 향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 개정 이유는 이제 조례 제정할 때 도서 정가제 시행이나 뭐 도서 구매자의 소비 패턴이 이제 온라인으로 가는 것도 있고,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 매출이 늘고 있지만 지역 서점의 매출은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근데 이 부분을 지원하자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고, 이제 조례 내용에서도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의 확대 부분들을 더 중히 여겨서 내용으로 넣었던 것 같아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전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하고, 좀 지속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역 서점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경영 안정이 좀 더 우선시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우선 목적으로 두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원 부분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서 그래서 지원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자리가 되게 상시적으로 있어서 이제 지역 서점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구랑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하는 논의 구조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위원회 구조를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옆에 제가 그 원안 조례랑 원 조례랑 그다음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표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1조의 목적에서 그 지역 순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넣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조례에 있는 표현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 서점이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서 그런 지원 정책을 좀 더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이제 목적 안에 또 넣었던 게 있고요. 정의 부분은 원안이랑 동일하고 이제 적용 범위도 원안이랑 동일합니다. 4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은 관내 학교장 단체장들과 협력해서 지역서점 우선 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책무 안에 넣었던 부분이 있고요. 제 5조에서 그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및 시설 개선 등 자금 지원에 대한 사항이랑 그 다음에 유통기법 교육이나 경영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랑 이런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명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사업적으로 더 논의해서 풀어나가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서점 도서 우선 구매 부분이 저희가 따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제가 따로 지원이나 이런 데 다시 넣지 않고 빠져 있는 조항은 다시 이제 빼서 밑에 이제 하나 더 구청장은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동문고 저희가 이제 주민센터에 동문고라고 다 있거든요. 각 동에 하나씩 있는데 그래서 동문고 등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청장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적인 부분을 좀 넣어서 그게 사업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7조의 지역 서점 지원을 아예 하나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지역 서점의 경험 및 창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 각 고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 8조가 이제 아까 김정현 대표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위원회 구조가 없었어서 사실 저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되게 잘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사실 위원회에 들어가거나 계속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냥 되게 무의미한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제가 이 위원회를 신설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이미 지금 지역 서점 네트워크에 이런 대표님들께서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표성을 좀 얻으시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이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 그 경기도 조례를 조금 참조해서 네, 마포구의 의원이랑 뭐 출판 문화 사업 또는 문화 진흥 업무 담당하는 부서 저희 공무원 마포구청에 그리고 군의 뭐 공공도서관장이라던가 등등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이랑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해제에 대한 부분이나 뭐 직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그냥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 운영은 사실은 이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저희가 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조례가 따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같은. 그래서 거기를 거의 동일하게 봐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상 제 8조 포상 부분에서 이 15조로 이제 바뀌면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공적이 뛰어난 개인 서점 조합 및 단체라고 우선 조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점이 조금 더 뭐 마포 우수 지역 서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뭐 시행규칙은 이제 똑같습니다. 16조에 이제 넣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앞서서 뭐 그 지역 서점 인증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넣지 않았던 건 사실은 논의되지 않은 부분을 여기에 이미 넣어서 하는 것보다 위원회 구조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사실 그 부분은 개정해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어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개정한다기보다는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 올해 이번 회기에서 어쨌든 개정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조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경영 안정에 좀 제일 많은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조례가 있어줘서 본 예산에 올해 본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이제 예산을 태워보자라고 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사실 이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못 듣고 가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야기를 많이 이제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담아가면서 이번에 모든 걸 개정한다기보다는 계속 같이 논의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또 있다면 개정해 나가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고, 저는 이제 위원회 구조는 꼭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걸 이번에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개정안을 좀 내보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그걸 제가 좀 수렴해서 한 차례 더 이제 논의를 좀 한 다음에, 사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예요. 11월 24일부터 회기가 시작돼서 11월 첫째 주, 둘째 주엔 사실 부서랑 논의를 해야 이게 이번 정례에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내년 정례에 다시 시작할 때 아마 조례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최대한 이번 회기에는 개정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논의를 좀 한 다음에 진행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례의 개정안 내용까지 지금 조문까지 쭉 다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따 뭐 토론할 때 함께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자, 토론자분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장기림 대표님부터 해서요. 한 분당 최대 10분, 최대 10분 정도로 해서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암동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상암누리문고 대표 장기림입니다. 저는 서점을 다른 분들보다는 상당히 좀 오래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원래는 이제 망원문고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망원역 전철역 그 롯데리아 지하에서 망원문고를 운영하다가 교보문고가 몇 년 전에 또 생기면서 또 좀 차격이 있고 그래갖고 가게를 좀 접어서 좀 작게 지금 상암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한국 서련이라든가 사단법인 서울서점조합에 특별히 또 임원으로 참석하면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고 지역 서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러니까 19년에 이제 저희 이제 마포 서점 조례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다른 지역에서 한참 지역 서점 조례를 갖다가 만들 시기였습니다. 우연찮게 저희도 이제 마포 서점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구의원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을 좀 원했었죠. 근데 급하게 좀 만들다 보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 토시 몇 개 바뀌어서 제정한 그런 상황권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지역 서점한테는 전혀 뭐랄까 혜택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차혜영 구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참석을 했는데, 김정현 넥스트 대표님께서 이제 많은 이제 지역 서점 위원회 활동하다 보니 이
지역의 조례가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짚고서 원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각 지역마다 옛날부터 이제 서점을 운영했던, 뭐 쉽게 해서 진성 서점이라고 하면 이제 종합 서점, 아주 옛날부터 있던 서점을 뭐 저희 나름대로는 제가 말씀드릴 때 진성 서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진성 서점.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는 이 서점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뭐랄까 모호해졌습니다. 독립책방이라든가 북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진성 서점이랑 쉽게 얘기해서 독립 서점이랑 약간의 뭐랄까 서점다운 서점이 누구냐라 어떤 거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논쟁을 많이 일으켰는데, 저는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서점의 정의를 논한 후 서점 인증제와 지역 서점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독립 서점을 같은 그 지역의 진성 서점으로 서점 인증제에 참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참석하신 이제 독립책방 여러분들과 좋은 의견을 이루어서 단합된 모습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진성 서점도 서점이고 지역에 있는 독립 서점도 또 문화 향상에 기여를 하는 서점이다 보니 같은 주류로 동등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게끔 서로 머리를 좀 맞대서 좋은 방안으로 조례가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진성 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그냥 지역에서 독립 서점이 생기기 전에 이제 오래전부터 서점을 해오셨던 뭐 그 서점을 이제 그렇게 지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세월도 많이 바뀌고 또 서점의 역할도 바뀌고 그러면서 진성 서점이냐 독립 서점이냐 뭐 이 논쟁이 좀 이제는 무의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같은 동등한 대접을 받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순서를 바꾸셨나요? 먼저 하시게요? 네네. 뭐 아무나 먼저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나오긴 하죠. 나옵니다. 네. 제가 지역 서점 조례를 만든 사람이고요. 인증제도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도서정가제가 되면서 이때 지역 서점이 굉장히 몰락을 했었고 도서정가제의 90% 납품이라는 그런 그 조달청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때 조달청에 등록된 서점 수가 3만 개였습니다. 솔직히 저희 서점들은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는 1755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 정도로 됐었고, 그래서 이 지역 서점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프랑스의 랑법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랑법과 독일의 이제 도서정가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프랑스의 랑법은 어떤 거였냐면 지역 서점에 대한 우수 지역 서점을 인증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그런 지원 정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서점에 대한 몰락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서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서점에 대한 정의 부분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역 서점에 대한 조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례가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도서관 내에 한 구절이 있었는데 향토 서점을 보호한다라는 부분이
부산에 한 군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시로 해가지고 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게 문화로 해야 되느냐 소상공인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은 문화가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적합 업종도 있고 생활 적합 업종도 있었지만 그런 곳에서 이제 많은 지원들을 받고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제가 이제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도 했었고 초창기 이제 서울시 지역서점위원회도 하고 지금 현재 인천시 지역서점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지자체마다의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마포구만 지금 보시면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생활문화 공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복합문화 공간이나 아니면 지식문화 공간으로서의 책을 매개체로 하는 그런 용어가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원에 대한 폭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한 나라가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을 하려면 지식 경쟁력이 높아야 이제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은 지식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책을 매개체로 해서 마포구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그런 지식 문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 공간이라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 16년도에 SOC라는 생활문화 공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포구만의 특성이 있고 출판사가 있고 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수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 서점에 대한 위원회는 꼭 설치가 돼서 마포구에 이제 장기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서점에 대한 지역 서점과 독립 서점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분리되어 있지만 하지만 결국은 책을 매개체로 하는 서점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고 여기서 뭔가 이루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지금 마포구에서 저희 서울시에 있는 서점이 492개인데 마포구만 지금 50 몇 군데가 있어요.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마포구만의 책과 출판사라는 부분들의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지역 서점에 대한 조례들을 잘 이렇게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지역 서점 인증을 받게 되면 물론 납품도 있지만 납품은 제외를 시키고 이 지역의 마포구의 특성에 맞춰서 흐르는 독자들, 간헐적 독자, 그다음에 이제 비독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서점들을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책을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독자들의 유입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 확산을 위한 그 역할이 제일 마포구가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자체별로의 그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들 해주신 부분들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확산이 돼서 제정이 돼서 지원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 서점에 대한 컨설팅 부분도 여기에 이제 마포구의 젊은 분들이 하시는 그리고 특성화된 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서점들과 또 동네 서점과 함께 맞대어서 그런 컨설팅하고 마포구 내에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도움을 줘서 같이 이끌 수 있고 또 독립서점이나 현재의 서점들이 경의선 책거리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교육의 장으로 실습의 장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점에 대한 창업 교육과 그리고 창업을 하시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례의 제목이죠. 네, 조례 제목에 이제 생활문화 공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복합문화 공간이나 지식문화 공간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셨고요.
지역 특성을 좀 살리자. 마포구가 동네 책방이 한 5, 60개 정도 되는데 이 독서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살리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개똥이네 책놀이터의 정영화 대표님, 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 지역사점 조례에 따른 실질적인 마포 지역사점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생활문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화원 있잖아요. 각 나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뭐 마포 문화원, 강릉 문화원 이런 데다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활동비들을. 그런 개념으로 이 서점도 그렇게 생활적인 이런 문화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원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그럼 단어를 쓰기 시작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런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생활문화 공간으로 했을 때 이 지자체에서의 지원만으로는 아마 이 서점이 운영되는 것이 과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의 어떤 그 지원으로 이제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일면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2011년에 11월에 문을 열었는데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런 이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책방 운영에서 홍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계속 이런저런 홍보들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13, 14년도에 자체적으로 한 1년 정도를 지역에 있는 이 각각의 여러 단체에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 문화활동, 교육활동에 대한 거를 모아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거를 소식지 같은 거를 발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거를 보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각 이 동사무소에다 비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희 지역에 있는 저는 성산동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아닌 분들도 찾아오시는 걸 제가 그때 보고는 근데 이것도 이제 1년짜리 사업이었기 때문에 연구자 분들이 1년만 사업을 하고 말아서 더 이상 이제 지속이 안 됐는데 저희는 지금 마포 신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포 신문에다가 서점의 어떤 이런 활동들을 보통 뭐 우리가 되게 번개처럼 이 문화 활동을 기획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통은 기획을 하고 2, 3개월 뒤에 것도 다 미리 계획을 해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이 마포 소식지에 지역별로든 뭐 어떻게든 일어나는 방식을 좀 홍보하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어서 지역사점 인증제에 관련돼서는 지역사점 인증제는 많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어떤 데는 지역사점 인증제를 가지고 와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그거랑 무관하게 진행하는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교가 저희 이 관내에 한 22개 정도 있거든요. 초중고가. 이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한다고 하면 이 서점들이 이 경영에 크게 도움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교는 교육청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 관내에서 지역서점 인증을 좀 더 이렇게 실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좀 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서점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 좀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좀 힘을 쏟아달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한번 했던 거예요. 독서 동아리들의 도서를 일부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문화 쿠폰 같은 걸 발행을 해서 이 마포에 그런 거 시장 온라인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이 있는 것처럼 어떤 문화 상품권을 좀 이렇게 발행을 해서 아이들한테 급식을 주는 것처럼 뭐 3개월이든 1년이든 한 번씩 책을 본인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쿠폰들을 좀 발행하면 어떨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없는 이 교육청과 함께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어떤 이런 독서도 좀 더 향상이 될 거고 당연히 저희 서점들은 도움이 될 거라서 그렇게 도서 구매 예산을 좀 이게 쿠폰으로 활용을 해서 급식처럼 이런 문화 쿠폰을 발행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동아리들을 하고 있는 책 동아리를 하고 있는 팀들한테는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지원이 되면 어떨까.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서점이랑 이 동아리랑 연결해서 진행했던 거가 있어서 1년에 이제 선정된 독서 동아리에다가는 이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그걸 책을 구매하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좀 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생활문화 공간 지원에서는 뭐 똑같이 서점들의 어떤 전시나 작가의 만남, 공연, 문화 활동을 했을 때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의 일조를 하는 걸로 기획 운영비나 예산 편성들을 좀 지출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주로 좀 구체적인 어떻게 이제 서점을 지원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서점들의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활동들을 홍보하는 그런 게 1년간 진행되었었는데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이거 좀 다시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포구에 내구장 마포라고 하는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장 마포를 활용해서 서점 홍보를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쿠폰 그리고 책 동아리들의 책 구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 책방 대표님들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정동에서 아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평화입니다. 저는 뭐 짧게 길게는 안 할 거고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얘기도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책방이 이제 4년이 조금 안 됐는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 사업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거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지원 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올해 초에는 지원 사업을 받다가 안 받으면은 갑자기 이제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운영을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러 좀 안 받은 경향도 있었는데 그 지원 사업을 안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책방에 그렇게 막 도움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지원 사업 중에 책 구매 같은 게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고 뭐 작가를 데려다가 행사를 해라 뭐 그런 요청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가분들을 이제 모셔서 행사를 하는데 지원 사업 받은 거는 무료로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올해 이제 유료로 전하는데 확실히 무료일 때보다 그 모객이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없어진 북토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 지원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책 구매 같은 그런 게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도서관 서울시 지역서점 전문위원으로도 지금 2, 3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그 서점 인증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애초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책방이라는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 사업,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이름을 통해서 서울시 서점 인증도 사실 수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인증제로 이제 발전은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제 문화활동 아니면 지원 사업에 어떤 시그니처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구하고는 확실히 다르고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인증제로 이제 발전 아니면 성장시키지 못했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그 말씀 주셨는데요. 마포구는 지금 60개 이상의 서점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다른 구하고는 전혀 다른 서점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60개 이상의 서점이 있다는 그 지역성, 장소성을 토대로 이 마포구가 지금 보면 출판 문화 특구처럼 많은 분들한테 인지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점 특구라고 해야 될까요? 서점 문화 특구라고 해야 할지 마포구가 그렇게 조금 지역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양적으로만 마포구에 서점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차별화된, 그래서 우리가 마포구에 있는 책방들, 서점들의 행사나 아니면 조금 더 지원을 해야 하거나 축제에 가야 할 이유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였는데요. 저도 생활문화공간이라는 단어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변경 혹은 더 다른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성미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지식문화공간이나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단어로 만약에 수정을 하거나 그런 의미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 확장된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책 문화 그리고 독서 활동에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마포 지역을 보면은 살롱이라든가 카페 그리고 갤러리에서 똑같이 작가의 만남이나 북토크 그리고 일부 책을 큐레이션해서 판매를 하고 뭐 블라인드북이라든가 포장으로 온라인 판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과 서점 그리고 뭐 독립 책방이 달라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생활 문화 공간 그리고 뭐 예술 문화 공간이 아니라 지식 문화 공간, 지식 컨텐츠 혹은 뭐 책 컨텐츠를 중심으로 이 조례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 구체적인 실행에서도 더 그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인증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장기림 대표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서점 인증제를 만들고 그 서점 위원회를 만들기 이전에 그 서점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또렷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들고요. 그게 아까 진성서점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그냥 종합서점이라고 뭐 소비자들이나 출판계나 다른 서점 운영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으실 텐데요. 종합서점 사실 종합서점과 지역서점 뭐 독립책방을 나누는 건 모인 저희들끼리지 독자들이나 소비자들은 아무 경계 없이 드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례에서 다만 지역서점이든 어떤 서점, 이 공간을 정의하는 뭐 생활문화 공간이든 지식문화 공간이든 이 키워드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원 사업들, 앞서서 뭐 시설이라던가 어떤 뭐 인건비 아니면 홍보 방안 그리고 문화 활동들까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뭐 구에서든 시에서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렷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문화활동 지원 사업 혹은 도서 납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현재 그 저희도 그 정영환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독서 동아리 연계 활동을 작년 올해 2년 정도 연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역 내 독서 동아리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다른 납품의 어떤 정가와 동일하게 책 구매를 10% 할인해서 받고 있는데 저는 이게 책방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자체에서 납품가라던가 뭔가 그렇게 소량의 도서를 구입할 때도 정가를 할인하는 그 인식이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앞서서 그 구의원님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조례 안에서 그
뭐 책무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런 인식의 변화부터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점 운영자로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사실 도서관 납품보다는 기관과 단체 혹은 학교 아니면 기업에서의 단체 책 구매가 훨씬 큰 수익과 도움이 되고요. 저희는 저희 지역 군에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본사에 몇 군데 책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큐레이션해서 뭐 도서를 제공하고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약간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납품과는 또 다른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수익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책방의 지속 운영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평원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매우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지원 사업을 꽤 많이 여러 개씩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 전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점으로 이제 무료 행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지원 사업에 뭐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료 행사가 과연 서점의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 정말 많이 드실 거예요. 서점 운영하시면서 그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든 앞서서 뭐 구청이나 다른 데에서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갈수록 할 얘기들이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저도 이제 옆에 계신 분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여기 저는 이 지역서점 진흥 정책이라는 타이틀부터가 조금 그렇게 지역서점 진흥 정책이 뭐지? 라고 아까 저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상거래로 볼 것이냐 과연 책문화로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애쓸 것이냐 그 시작부터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자꾸 상거래에 대한 거 뭐 이게 지역서점이 살아야지만 어떤 뭐 책문화가 발전할 것 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책문화가 결국 발전하고 베이스가 깔리면 거기에 따라오는 그것이 소요되고 판매될 수 있는 서점은 자연히 그것이 이제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지원 사업에 대한 그 회의가 가장 크게 될 때는 바로 그거죠. 지금 옆에 말씀하셨지만 무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무료 행사를 그 전까지는 비용을 받던 것을 너네 지원해 주니까는 이거 돈 뭐 받으면 안 돼. 쿠폰도 안 돼. 막 이렇게 나오면 그 행사 자체가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성의 없어진다고 그럴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지원을 받으니까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라는 그 이상한 책임감에 시달려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턴키 방식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누구 북톡하니까 누구 얼마 뭐 누구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가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 수익이 나면 안 돼라고 해서 쿠폰조차도 발행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지원 사업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과연 이 이제 그 지역 서점 여기서 말하는 지역 서점에서는 품만 굉장히 많이 들고 사실상 도움이 되거나 앞으로의 뭐 본인들이 지역서점이 갖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죠. 그거에는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지역 서점에 대한 생존해야 되는 그 문제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인 책문화에 대한 어떤 베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마포구만의 특성 있는 그 조례를 만들 것이냐를 일단 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심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책문화 쪽으로 가면 콘텐츠 중심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뭐 너네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 입장하고 뭐 정말 좋은 콘텐츠를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그 콘텐츠에 너희를 지원해줄게 하는 거하고는 기본 방향부터가 완전히 다른 방향인 것 같아서 이왕이면 조금 저희 같은 모르겠어요. 다른 서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책문화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양질의 것을 책에 대한 정말 좋은 점 또 이것과 연관된 뭐 여러 가지 행사들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뭐 책 사용 비용 뭐 이런 거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입찰 뭐 크게 보면 이제 입찰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납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조그만 독립 서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마크 작업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아주 작은 서점에는 없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하고 콘텐츠도 맞지도 않는데 내가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큰 수익이 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다치고 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분류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뭐 이렇게 서점 그야말로 아주 오래된 서점에서는 그게 가능한 서점은 그쪽은 그냥 납품 쪽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뭔가 자기 색깔을 갖고자 하는 쪽은 콘텐츠 중심의 그런 사업 쪽으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는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동네 서점들이 굉장히 힘들고 여력이 없지만 그래도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들이 일단 책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여기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사실은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서점 인증제도 사실은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조그맣고 여력 없는 서점은 어떡하지? 서점 인증제가 예를 들어서 50개 마포구에 50개가 있다면 서점 인증을 다 해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기준이 물론 생기겠지만 그거에 대한 기준에 맞는 서점, 그러니까 마치 그 서점 인증제가 이것이 있는 서점은 굉장히 믿을 만한 서점이야. 그렇지 않은 서점은 별로 뭐 이거는 그런 인식이 또 들 수가 있어서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까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그 서점 인증제가 이 작은 독립 서점들 그러니까 아주 지역 서점이라고 말씀 여기서 해주시는 그 서점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이들이 살아가기 위한 뭐를 제공할 수 있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많죠. 뭐 서울영책방도 뭐 이렇게 팻말도 주고 뭐 하면 팻말도 주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그게 어떤 도움이 되지라고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저거 할 돈으로 차라리 얼마씩 이렇게 주면 월세에다 현실적으로 보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서점들이 정말 이게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뭐 나이 드신 분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조금 이렇게 분류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런 정책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은 서점들도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립서점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뭐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콘텐츠 책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마포구만의 어떤 양질의 것을 위해서 그걸 올릴 것인지 아니면 마포 서점들이 다 잘 먹지까지는 않지만 생존을 위한 생존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는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책방 이올시다를 운영하고 있는 박미진이고요. 제가 책방을 운영하기 전에는 제가 독서 교육 쪽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진행했었고 그때 이런 공공도서관이나 교육청이나 여러 구청이라던가 그런 공공기관들과의 문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기획하고 또 기획한 것들을 실제로 제가 가서 강사로서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요. 책방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기획에 대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조례로 다시 들어가면 지역서점 지원에 제7조 지역서점 지원 부분을 보면 첫 번째는 창업 지원인데요. 이때는 창업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경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뭐 홍보를 지원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저번에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조례에 있는 키워드로 다양한 문화 사업이나 공공기획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키워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획이라는 기획 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성 서점이든 동네 책방 독립 서점이든 모든 서점들은 기획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책을 더 많이 팔기 위한 기획을 하던 지식 컨텐츠나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던 그런데 지금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사를 섭외했을 때 나오는 섭외 인건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도서를 구매할 때 도서 구매 지원비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많은 대표들이 힘 빠지는 이유가 문화 프로그램을 다 기획하는데 큰 에너지가 드는데 그 기획에 대한 것들을 마치 너희가 하는 장사인데 너희가 기획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 노동력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도 왜 문화 프로그램이랑 결은 다르지만 큐레이션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사실 다 기획에 포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칭을 정확히 해두면 예산을 짤 때 기획비라는 명칭의 그런 예산 부분이 분명하게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저도 기획비를 정말 많이 받으면서 강사 생활도 하고 문화 콘텐츠 사업들을 해왔었으니까 분명 다른 곳에 있는 잘 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하면 충분히 기획비에 대한 부분을 많은 서점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나은 기획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더 나은 문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이어질 거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려면 기획이라는 키워드 들어가는 것 외에 제 구조에 보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회에 포함될 만한 역할의 사람들 3번을 보면 군의 공공도서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독서 교육 사업 쪽에서 많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장도 좋고 공공도서관장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사업이라는 게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과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분명한 많은 예산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과 잘 연계되면 좋은 독서 문화진흥 컨텐츠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로우북스 대표 배인영입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되게 동의를 많이 하고요. 저희가 항상 지금 대부분 예산을 지원받을 때 작가들을 모시거나 이런 작가들을 초청하는 강의비나 이런 걸로 지원을 받는데 저는 그게 되게 성과 중심제라고 느껴졌다. 그러니까 어떤 축제에서 이게 문화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어떤 동네 서점 자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받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의 도시 지역 계획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서 동네 활성화 사업 같은 걸 중심으로 할 때 뭘 했으니까 돈을 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예 보증금을 감면해 준다던가 근데 그런 게 저희 구 자체에서는 어렵지만 초기에 사실 서점들이 자리 잡기가 단골도 생기지 않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파리 같은 경우는 초기 임대료 자체를 3개월간 임대료를 지원을 해준다던가 근데 아예 이런 임대료 자체를 지원을 해주는 것도 사실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혜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구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동네 서점을 활성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 서점이 그 지역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데 지금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월세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예 방향을 바꿔서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콘텐츠 기획 같은 것으로 지원을 할 때 저는 주변에서 서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서점 학교 수료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면 거기에서 뭐 1강에선 브랜딩을 하고 8강에서 마케팅을 하고 동네 서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직접 강의를 하시면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강의료가 바로 나가기 때문에 동네 서점 주인도 좋고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 그런 쪽에서도 매우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4강이 그때 세무, 회계, 인사 이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걸 준비할 때 사실 어떤 기획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동네 서점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처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 같은 것도 사실 컨설팅 지원 같은 걸 받으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없이 이제 되게 아까 문화적인 장소로서만 뭐 북토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없는 여력이 있는 분명 서점이 있을 테고 1인만 운영하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저는 그 앞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해주는 사람이나 모두 윈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구에서 하는 조례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이미 있으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를 생각했을 때 지역 도서관과 연계할 때, 제가 세종시에서 살 때는 이 도서관에 없는 신간을 사고 싶으면 지역 서점에 바로 신청을 해서 거기 지역 서점이 뭐 소규모로라도 그때그때 바로 발주를 해서 바로 시민들에게 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구에서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도 됐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저는 그렇게 좀 이것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안도북스를 운영하고 있는 임화경이라고 합니다. 앞서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서점 운영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생략을 하고요. 저는 기존의 지역 서점 조례를 살펴보면 그것만으로도 물론 부족한 점은 있지만 지역 서점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범위나 조항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례들이 그런 상세들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지켜지지 않는지 그것조차는 저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정해져 있지만 뭐 마포구라든지 마포 서점이라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조례와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역 서점들이 좀 꼼꼼히 살펴보고 같이 행동해서 지켜지는지 아니면 뭐 잘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활동을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1시간 한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들을 좀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토론회를. 그래서 일단은 그 발제하신 김정현 씨 말씀 일단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아마 조례를 처음에 상정할 때 아마 다 모든 걸 포함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순차적으로 좀 단계를 밟아서 큰 틀을 만들어서 단계 좀 세부 사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마포구 지금 서점조례 보시면 굉장히 굵직하게 크게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소소하게 작은 것들은 추후에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조례가 상정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사실 마포구라는 이 지역의 특화성을 기반으로 한 사실은 서점 조례가 나오는 게 명확하다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조례가 그냥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정말 서점에도 혹은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서점의 정의를 이제 정의하고 나면 그 서점에 맞는 그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행 방안 구조가 좀 확립된 조례 제정으로 좀 나아가는 게 방향일 것 같고요.
사실 조금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차영 의원님이. 그래서 사실 서점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마포구에는 너무나 특성이 다양한 정말 서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첫 번째 과제부터가 어려운 과제로 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사실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큰 틀에서 만들면서 사실 마포구 지역 특성에 맞고 그리고 서점에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조례가 상정이 1차 돼서 우선은 상정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표님들의 의견은 너무나 공감하고 저도 서점은 운영하진 않았지만 경영 책거리 안에서의 서점을 운영했을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피부로 맞닿아 있어서 사실 다양한 지원 정책이나 지원 사업 그리고 정책적 구조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사실 제안을 하는 편인데 서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사업의 구조 안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서점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은 이제 많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서점으로 보자고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업자 구조의 공간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퍼센트예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조례 상정하고 이럴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이해 자체를 사실 시키는 부분부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마포구에 맞는 좀 지역 서점 조례가 조금 상정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의견 내신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는 조례가 상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차영 의원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태원 그 현장에 가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내용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해서 그 내용은 차영 의원님께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토를 하실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발제하실 때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11월 25일이 올해 마지막 구의회가 개원을 해요. 개원을 하고 되게 이제 조례가 이제 입법 예고를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입법 예고 기간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지역 그 구에 이제 해당 과하고 사전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뭐 오늘 사실 뭐 해당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못 오셨어요. 다른 일정들이 이미 잡혀 있는 게 있으셔서 좀 어렵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사전에 이제 뭐 이런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셔서 사정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구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아마 구에서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아마 뭐 이거는 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마포구의 예산은 이미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그 집행부의 예산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25일 구의회 때 이제 상정돼서 구의회에서 이제 이 가감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구의회에서 이제 발의를 해서 요청을 하면은 구청장이 오케이를 하면 이제 새로운 예산이 생기게 돼요. 근데 구청장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발의 자체가 무산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도에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구청에서 이제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예산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 조례 개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서점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온 얘기를 토대로 해서 차영 의원이 수정을 좀 하실 거고 그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또 구청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구청의 의견들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어쨌든 그런 나오면은 제가 톡방이나 이런 데로 다
공유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이제 동네 책방 네트워크의 공동 운영위원장님들하고 또 얘기 나누고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더 하고 싶다. 이 얘기는 꼭 네. 하고 싶으신 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네. 그냥 목소리로 할게요. 아니 저희가 녹화를 해서 네. 마포구 조례에 보면은 독서 확산, 책문화 확산이라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원을 받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 서점의 정의에 보면 책 주체, 뭐 문화, 북토크 이런 내용들만 있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다 책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고 책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 부분들도 결국은 책 문화를 하고 지식 문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이러한 것들의 예산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이게 문화 공간이라는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점 대표님들께서도 어떻게 독자 유입을 할 건지 아까 뭐 예산 부분들도 있었고 했지만 사실 이 예산 정부의 예산 부분은 솔직히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일예로 들은 게 저희가 그 지역 서점 인증 제도를 제가 만들 때도 결국은 프랑스의 임대료나 직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도 제가 출장을 가거나 대만의 서점을 투어했을 때도 거기는 다 그 서점들이 자기 빌딩에 들어오기를 바래요. 그런 문화들이 확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과 달라서 마포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립서점과 또 여기에 말씀하시는 진성서점, 동네 서점이라는 그런 게 5군데인가 6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서점들과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특성화된 서점들과의 협업 부분 그리고 컨설팅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다른 곳에서의 그런 세무적인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외부인들이 올 수 있지만 여기 자체 내에서의 그런 네트워크 구성에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어쨌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지역 서점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지역 서점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